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한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도 상당히 지금 영하 10도 가까운 한파인데 마지막 이제 입춘이 지났죠. 그래서 이번 한파 좀 지나고 나면 날씨는 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시장도 좀 온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날씨와 좀 다르게 최근에 그래도 종목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종목별로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좀 나오는 종목들 꽤 있는 상태라서 최근에 역시 붙고 있는 것들은 역시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은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일부 또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순환매 시장에서 역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이제 기존에 굉장히 낙폭이 컸던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물론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순환매가 되면서 일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지수도 좀 올라오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종목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는 섹터별로 좀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잘 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연말보다는 1월 달 지나면서 2월 달에도 지금은 시장이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다. 아시아 증시에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제법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물론 대응의 영역입니다. 관세 부과 이슈는 갑자기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무슨 명령을 했다 무슨 언급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때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빠졌다 올랐다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변동성은 단순히 지금은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요. 한 2, 3월 정도까지는 관세 이슈로 역시나 좀 더 변동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역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EU 쪽으로도 역시 관세 이슈가 되겠죠. EU 쪽은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빅테크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EU 쪽의 관세 부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를 또 크게 하게 되면 EU 쪽은 또 미국의 빅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한국도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해서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만, 한국도 역시 예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 노이즈가 이런 부분들에서 방위 분담 이슈라든지 역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폴리마켓에서 3월 이전에 이번 관세 이슈가 캐나다, 멕시코 이쪽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는 폴리마켓의 확률, 배팅 확률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6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협상용 관세 이런 쪽으로 여기 보고 있어서 역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서 그래도 아마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직은 시각을 보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냥 추정이죠. 추정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딱 확신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을 잡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의 입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주목을 하면서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때마다 대응의 영역으로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 장세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수가 횡보를 하면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수익을 내기에는 또 괜찮은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관점에서는 그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한 방향으로 빠지거나 이런 게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갖고만 있으면 올라가니까 좋긴 한데 아무튼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매매 관점에서는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좀 대응을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 3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이것도 꼭 머릿속에 생각을 두고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2.2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2,503포인트로 갭 상승하면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업종 상승 출발하면서 인터넷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와 소부장, MLCC, 2차전지, 석유화학, AI 챗봇,
로봇, 유리기판, 우주항공, 원격 진료 등 강세 상위 섹터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히려 이제 히토류나 일부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빠졌고요. 왜냐하면 관세 관련된 우려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가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조금 빠져서 시작했고 어제 막판에는 올라왔죠. 그런데 아무튼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간 어제 2시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시 땡 하자마자 관세 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이제 예정되어 있던 관세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뭐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2월 10일 기준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통화를 하면서 좀 이제 접점을 좀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살짝 밀리다가 장 막판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그런 시장이 보였는데 역시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이제 왔다 갔다 희귀금속 관련주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 전쟁 우려 완화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관련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보면서 30일간의 유예가 나타났었고요. 중국은 실제 부과가 있었지만은 협상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이 되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도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자,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 유예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경 지역에 10,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뭔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은 미협상인데 실제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의 보복 관세 적용이 대응이 어제 시간 2시로 일단은 이미 예견된 관세 부과는 어제 한국 시간 2시로 관세 부과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0일을 보복 관세 시작일로 적용해서 즉각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관세 부과 품목이 석유나 LNG, 농기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석유나 LNG, 농기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석유나 LNG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석유 LNG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거의 낮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 대한, 관세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거의 미미하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마 형식적으로 어쨌든 보복관세 관련된 형식을 띄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관세에 대한 타격을 아주 크리티컬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했으나 어쨌든 본격적인 어떤 관세 전쟁으로 가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보복 강도가 낮다는 어떤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졸트 구인 건수 예상치가 하회되면서 시장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구인 관련된 거거든요. 졸트 구인 건수가 예상치가 800만 건 정도였는데 실제 760만으로 이제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배드 이즈 굿이 된 거죠. 그리고 해고 같은 경우는 180만 건인데 졸트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해고 건수가 증가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제 지수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파월 같은 경우는 1월 FOMC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반이민 정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싼 노동자가 미국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에 대한 질문에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기업들의 구인 건수 즉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국면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주 요인이 아니라고 또 답변을 최근에 파월 의장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도지, 그러니까 이제 효율화, 정부 효율화부 이쪽 도지 쪽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을 약 2만 명 정도를 자르려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올해 8월인가 6월인가 8월까지 니네들 회사 안 나와도 돼. 그리고 우리가 니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해고를 할 건데 돈을 줄게. 돈을 주고 우리가 해고를 할 거니까 자, 이거 돈 줄 때 받아. 돈 줄 때 받고 나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2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을 받고 나가는 쪽도 있을 거고 버티는 쪽도 있을 건데 이게 X를 인수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회사 그만둘 테니까 몇 개월 동안 회사 안 나가고 내가 돈을 받고 오케이를 한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돈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고 관련된 지금 소송권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거의 양아치 짓 한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지금 미국 정부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효율화 관련돼서 X에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미국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2만 명 정도를 그렇게 해고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지표는 현재 정부 효율화 관련된 이슈에서 약간의 변수까지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구인 건수나 구인 배율, 그러니까 뭐냐면 실업자당 빈 일자리 비율이죠.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내가 바로 잡을 가질 수 있는 몇 개의 이제 잡이 이제 대기하고 있느냐 문제인데, 아래쪽에 노란색 실선을 보시면 과거에 한 2개 넘게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더라도 바로 구할 수 있는 잡이 2개 이상 나한테는 항상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뭐 임금도 올라가겠죠. 내가 선택의 여지가 많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1.1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인 배율, 실업자당 빈 일자리 비율이 모두 둔화 추세에 있고요. 구인 건수도 살짝 지금 막대 그래프 쪽에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빠지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뭐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서서히 조금은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일 오후에 중국 관세 실제 부과되면서 한국 시간 2시 이후로 낙폭을 확대한 코스피가 우려가 오히려 완화되면서 오전 기준 외국인 2거래일 연속 현선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기준 외국인 현물 900억 그리고 선물 5,200개양 이상 순매수를 했고요. 고용 부진에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환율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중국의 관세 협상 진전 없이 정시에 부과됐죠. 오후 시장 상승폭을 축소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선과 엔터 등 이 관세와 좀 영향이 없는 섹터가 오후장에 어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어제 보였죠. 업종별로 본다면은 이제 미중 관세 영향에 낙폭이 컸던 중국향 관련된 민감주라든지 2차전지 이런 관련주가 오늘은 반등세가 나왔고요. 인터넷 관련주는 AI 모멘텀이 지속됐고, 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에 복귀했다는 소식,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샘 올트만과 회동하면서 AI 협력 기대감으로 이제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개별 종목으로서는 SK가스가 흑자 전환하고 울산 GPS 수익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SK가스 긍정적으로 부각이 됐고요. 금호 석화 같은 경우도 어팡 아쿠아에도 4분기 흑자 전환했고 합성고무 수익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개별 호재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괜찮았는데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본격 협력 본격화,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개발한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로봇 관련된 테마가 상승폭을 역시나 올려가고 있고, 어제 샘 올트만도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로봇 사업에 관심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로봇 업종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이야기가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소프트웨어 업종 강세에 힘입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딥시크 발표와 그다음 샘 올트만 방한 이후에 AI 소프트웨어 양호한 흐름 기록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인터넷 방송, 의료 AI 등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는데, 인터넷 방송은 역시 이제 예전 아프리카 TV 이제 숲이죠. 숲 관련된 종목이 오늘 장중 상한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BJ,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의 어떤 뭐 매출을 올리는 BJ들이 또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밴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밴드도 좀 하단 쪽에 속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숲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카카오페이가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로봇 관련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한 중에 로봇에 대한 관심 표명을 샘 올트만이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가 여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HPSP는 매각 절차 본격화 이슈로 긍정적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숲, 생성형 AI 기술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후원 경제 산업 성장 기대감의 상한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 이게 해외 진출이 조금 시간이 아주 뭐 당장 어제 된 건 아닌데 이제 서서히 해외 진출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이렇게 국내 BJ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일단 숲이 오늘은 급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근데 뭐 약간 그 성인향 이런 컨텐츠를 하는 BJ들이 역시 반응이 좋은 거죠. 19금 컨텐츠를 하고 있는 BJ들의 반응들이 해외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글로벌 추세 아니겠습니까? 성인 컨텐츠가 역시 팔리는 것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 2,5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전일 중국에서 발표한 보복 관세에 대해서 석탄, 에너지 등의 품목이 교역량 중에 아주 일부에 국한된다 이렇게 불과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현재 구글이 중국에서 이미 검색 엔진과 브라우저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면서 형식적인 뭐 보복 관세가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텅스텐, 히토류 등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어두었다는 평가까지 있는 거고요.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중국과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쪽에 대규모 그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내놔. 우리가 너한테 우크라이나 쪽으로 엄청나게 원조해줬잖아. 그러니까 히토류, 우크라이나 쪽은 미국 쪽으로 히토류를 지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연한 요구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산 히토류를 미국에서 이렇게 뭔가 땡겨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떤 그 희귀 금속에 대한 어떤 무역 전쟁 이 부분도 약간 희석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게 서두르진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협상에 앞서서 기싸움에 돌입을 했는데, 그러나 추가 관세 등 재보복 조치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두 정상의 협상 기대감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였어요. 오늘 뭐 저가 매수세가 역시 유입이 됐고요. 미중 관세 영향이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관련주 저가 매수세, 그리고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34조 원 규모의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조성한다는 국내 소식이 알려지면서 2차 전지주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AI 관련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카카오와 오픈 AI와 기술 협력을 한다. 그리고 공동 개발 상품을 개발 추진한다. 이런 전략적 제휴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네이버도 AI 등의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해 이해진 창업자 복귀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숲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 기술 도입 확대, 해외 진출 모멘텀 등 이런 부분들도 역시 숲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 볼 수 있겠고요. 자, 게임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샘 올트만의 방한 과정에서 크래프톤 대표와 만나서 게임에 특화된 AI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소식에 크래프톤, 시프트업, 카카오 게임즈, 데브시스터 등의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샘 올트만은 삼성과 만나서 이제 단말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근데 당장 지금 단말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샘 올트만이 강조한 것은 단말기가 만약에 오픈 AI 쪽 통해서 뭔가 단말기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형식의 어떤 단말기가 아니라 음성으로 제어하는 그런 단말기가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셀바스 AI 등을 포함된 음성인식 관련된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어제 말씀도 드렸죠. 그런 것들도 역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도 역시 추가적으로 샘 올트만 관련된 이슈로 언급이 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활용한다. 휴머노이드 협업 기대감이 있는데 SPG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역시 어떤 글쎄요,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지수 편입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이제 주가를 땡길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편입을 하게 되면 주가를 땡긴 수급은 편입이 될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거기다 팔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의도적으로 땡기는 수급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주식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지금 살짝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그 상장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업종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외국인 수급이 제일 낮습니다. 비중이 제일 낮거든요. 대부분 좀 높은 쪽은 20% 이상인데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외국인 지금 비중이 10%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급이 가격을 땡기고 MSCI 편입을 시키면서 MSCI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등이 들어올 때 거기다가 패대기 치는 그런 플레이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냥 제가 소설처럼 한번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좋았고요. 다만 이제 조선과 전력기기 등 트럼프 정책 기대감을 상승했던 업종이 일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두산 에너비티 등의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도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자, 그래서 업종 상승 탑3로는 IT 서비스, 전기가스와 섬유 의료 쪽을 볼 수 있겠고, 업종 하락 바텀3는 증권과 기계 장비, 보험 등이 결정이 됩니다. 주도 업종이 차익 실현 속에 낙폭과대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주얼2에서 확인했듯이 역시 금주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예상 하회한다면 역시 배드 이즈 굿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변수를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종목들이 그래도 순환매가 돌면서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움직여주면 나름대로 종목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작년 연말에 10월부터 12월까지 막 엄청 힘들었던 그런 시장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K님 오늘도 늦게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시고요. 하야니아님도 늦게 오셨다고 하시는데 뭐 늦게든 아니면 뭐 방송 끝마치고 올라가는 컨텐츠를 보시든 어쨌든 찾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준비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저는 뭐 항상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과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끝나고 나면 벌써야? 6시야?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재미는 없어요. 다큐처럼 이제 혼자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 개그맨처럼 막 웃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정말 시간 가는 건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주가 역시 오늘도 뭐 소부장 관련해서 반등을 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 1.7, AMD가 4.58, TSMC가 2.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8 정도 올라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숭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또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주가 회복을 예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테크 투자는 AI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딥시크가 HBM 수요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여전히 메모리 대역폭 부족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SIC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서 맞춤형 반도체가 HBM 탑재량도 증가도 기대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5만 원 바닥설 이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면 KB증권도 완전 락바텀 가격은 한 49,000원 정도면 삼성전자는 락바텀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PBR은 0.9배도 안 됩니다. 현재 그런 것도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 주가의 경우에는 5만 원 선 정도면 거의 바닥권이 아닌가. 1분기 실적이 또 좀 더 4분기보다 약간 처지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바닥론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낮은 시장 기대감이 오히려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호실적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KB증권의 자료인데 올려주시면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스타게이트 AI 생태계 구축의 최적 파트너로 부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HBM 수요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스타게이트와 만약에 협업을 하게 되면서 HBM의 수요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KB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왼쪽 막대 그래프 보시면 4분기보다 1분기가 조금 더 처지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HBM도 수요가 약간 1분기가 지금 좀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 보시면 삼성전자의 25년 연간 PBR이 지금 0.89배입니다. 0.9배도 안 되고 지금 청산가치도 안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삼성전자는 이 정도에서 더 빠지긴 좀 어렵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5만 원 선 언저리, 49,000원 5만 원 선 언저리가 단기 바닥론, 락바텀 이야기가 계속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만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흐름이 있었는데, 뭐 글쎄요, 뭐 샘 올트만은 SK그룹도 최태원 회장도 만났기 때문에 AI 협력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도 3자 회동을 가졌는데 역시
뭐 사실 뭐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 한국 들어온 이유가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아마 돈을 좀 구하러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스타게이트가 명확하게 지금 자금이 펀딩이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협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에다가 아마 이런 돈 좀 태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닌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스타게이트에 좀 이렇게 돈을 태우면 뭐 어떤 역할을 줄게 뭐 그런 협력이 좀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닐까 사실 소설 같은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가능성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샘 올트만이 단말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또 뭐 단말기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뭐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이직 반도체나 이런 맞춤형 반도체의 제작이 될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된다면 역시 HBM 수요가 있을 텐데 뭐 하이닉스에다가 갖다가 달라고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물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HBM을 수요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협업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그림이 이렇게 소설처럼 이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유추를 뭐 소설처럼 할 수도 있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뭐 만약에 정말 어떤 뭐 계약이 진행되거나 어떤 게 뭐 협업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는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나타난다는 점 이런 것도 여전히 글쎄요.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KB증권에서 삼성전자가 스타게이트 AI 생태계 구축에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24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23년 대비 18.1% 증가해서 6,26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반도체 매출은 총 7,0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역시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걸 보는 건데 삼성전자가 24년 총 665억 달러의 매출과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6% 기록하면서 또다시 1위를 탈환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23년 1위였던 인텔을 제치고 2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살짝 더 긍정적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AMD가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데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구글은 AI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어필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AI 캐펙스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 지금 발표가 된 캐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AI 캐펙스 가이던스를 공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거죠. AMD도 데이터 센터 매출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69%를 증가시켰고요. 25년도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AI 캐펙스가 상당히 지금 좋게 긍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역시 반도체 쪽을 부르트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있는 부분에서 자, 다음 메리츠증권 자료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 매출액과 성장률이 약간 꺾였죠. 살짝 이렇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액이 약간 아쉬움을 남겼는데 아래쪽 보시면 구글의 연간 캐펙스와 25년 가이던스입니다. 막대 그래프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게 캐펙스 컨센서스고요. 그 다음에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이번에 25년 가이던스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캐펙스 관련된 그 컨센서스 대비 가이던스로 나온 게 훨씬 더 높은 공격적인 지금 가이던스가 나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나쁠 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컨센이 캐펙스가 58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금 7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캐펙스 가이던스가 나왔다. 이게 반도체 쪽에 어쨌든 상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고객들이 18개월 이전보다 8배, 8배 이상 컴퓨팅 용량을 AI 훈련과 추론에 사용하고 있다 밝히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다음 표 보이세요. 이게 이제 올바릴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 추이를 보시면 여기 실선이 이렇게 전체 매출 대비 캐펙스 비중입니다. 이게 32%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캐펙스 비중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 보시면 메타입니다. 그 다음 표 보시면 메타의 분기 매출 대비 캐펙스인데 이것도 지금 31%까지 다시 18%까지 빠졌던 캐펙스가 31%까지 기하급수로 늘고 있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빅테크의 25년 캐펙스 추이가 컨센 대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반도체 IT 쪽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의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도 이런 H뱅 관련된 쪽에 역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S증권에서 오늘 반도체 사이클의 상수와 변수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커버를 했고요. 관심 종목으로서 ISC, 그 다음에 파크시스템스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뭐 시장의 관심은 역시 HBM에 집중되어 있는데 역시 뭐 여러 가지 PBR 밴드를 상향 조정하는 상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역시 주가 반등의 시점은 온 디바이스 AI의 출하량 전망치가 살짝 하향 조정되고 CXMT의 테크 노드가 한계가 부각되는 25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초 이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 이전까지는 HBM 실적 기여도가 높은 하이닉스의 비중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2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하이닉스의 비중이 조금 더 확대되는까지 볼 수 있는데 반등 이후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더 기대되는 삼성전자 비중 확대를 뭐 2분기 정도부터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소부장 업종 가운데서는 역시 차세대 기술 모멘텀이 있는 ISC, 왜냐하면 에이직 반도체, HBM 유리기판을 ISC가 다 하고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파크 시스템도 이 두 종목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요. 역시 유리기판 밸류체인의 간접적인 수혜를 예상한다면서 유리기판도 역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LS증권의 자료인데요. HBM 업체별 매출액 전망입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높은 매출 구조가 나와 있는데 성장률로 본다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한 120% 정도. 자, 그리고 루팡이라는 플랫폼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엔비디아 관련해서 매수 등급 목표 주가를 $190까지 올렸다는 리포트를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엘 제품의 전환과 중국 기준에서 다소 낮은 매출 가이던스와 이익률 감소가 이번에 4월 달에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 발표하는 쪽에 4분기 실적 발표 1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월 26일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런 것들이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소폭의 일정 부분 실적 상회 또는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 정도가 기대된다는 건데,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는 투자자의 심리에 저점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사야 되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이유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통하면 엔비디아가 블랙웰 실행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6년과 25년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는 TSMC가 예측한 올해 예상 AI 매출 성장률 전년비 100% 이상의 성장률 대비 여전히 여유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6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좀 100% 이상 보고 있거든요, 성장을. 그러면 약간 뭐 엔비디아가 좀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유가 남아있다. 그리고 주력 GTC 컨퍼런스 3월 17일을 앞두고 GB300, 그 다음 루빈 등의 강력한 파이프라인과 물리적,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보틱스 초점 이동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또다시 끌 것이다.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 올라온 것도 이 전기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죠. 대부분 자율주행과 로봇, 이런 거, AI 이런 걸 가지고 테슬라 주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역시 엔비디아도 그런 쪽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끌어질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은 BOA에 따르면 올해 PE 같은 경우는 26배로, PER 밸류가 26배로 거래 중에 있는데 이는 25배에서 59배 범위의 하단 관련된 해당되는 매력적인 밴드 구간에, 매력적인 하단 구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치하고 있다 받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목표 주가 $190 정도까지 BOA에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반도체는 정리를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는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이후에 다시 지금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온 것 같은데, 한국판 IRA로 불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등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나오면서 현행 연구 개발 비용이나 시설 설치해드린 투자금을 법인세 감면 형태로 보존해 주는 것에 비해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전해지면서 역시 정책적인 공제액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일부 국내 정책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무역 갈등 완화의 낙관론 속에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등의 주요 전기차 업체가 동반 상승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서두르지 않고 시주가 대화하겠다는 트럼프 언급이 있었지만 아무튼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일단 들어오면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아크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테슬라와 로보택시 산업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의 산업 전망인데 이게 뭐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또 로보택시는 어쨌든 테슬라의 전기차 이 부분의 수요를 이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좀 관련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론적으로 테슬라는 2030년 아크의 로보택시 산업 전망을 단독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아크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 수는 약 5천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 중에 테슬라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쟁자들은 확장에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치열한 가격 경쟁과 기술 제공자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 간의 협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향후 차량 생산량의 100%를 로보택시 서비스에 할당을 한다면 아크의 2030년 로보택시 산업 전망을 단독으로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로보택시 산업은 뭐 역시 자율주행과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로봇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업황이 그래서 제가 셀업체나 양극재 소재 쪽은 여전히 업황이 강하게 돌아서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2분기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인 트레이딩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모델 3의 중고 가격입니다. 모델 3 테슬라 중고 가격. 이게 수요가 강하면 이 중고 가격이 올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의 가격이 올라온다는 것은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중고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3 중고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인덱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기가 조금은 아직은 그런 어떤 확인된 데이터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결국은 또 저가 모델이 많이 팔리는 것은 셀업체와 양극재 소재 기업에는 마진 압박으로 갈 수 있다. 물론 뭐 글쎄요, 큐가 많아지면, 물량이 엄청 많아지면 역시 규모의 경제로 뭔가 커버가 되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수요, 뭐 그냥 어설픈 수요 증가는 오히려 마진 압박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저가 모델 중심으로 이제 물량이 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2차 전지가 무조건 뭐 좀 팔린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 결국은 저가 모델이 많이 팔리면서 마진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야 뭐 최근 뭐 20% 30% 이상 이 정도의 어떤 수요 증가가 나타나야만이 좀 확인하고 주가를 좀 역시나 긍정적으로 좀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고가 모델 팔 때는 조금만 해도 어쨌든 비싸게 셀과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저가 모델 중심으로 가게 되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많이 팔리지 않으면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지금 한민국 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모델 3를 누가 보냐, 모델 Y를 봐야지 이런 말씀 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호되는 어떤 뭐 차종이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상당히 좀 그 가운데 테슬라의 모델 종류 가운데 어떤 게 선호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요가 충족 안 되면 뭐 중고 시장도 계속 가격이 빠지게 되면 이건 수요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지표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결국 이제 최근에 뭐 로봇 사업 관련된 로봇 관련주가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사실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뭐 로봇 관련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지금 그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이익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모멘텀으로 가는 거예요. 테마로 가는 거고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고 수급으로 가는 건데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수급들이 계산을 하겠죠. 머릿속으로. 자, 이거 더 땡기면 MSCI 편입이 될 거고 패시브 자금,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거기서 때리면 되겠다. 이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예전에 그랬어요. 2차 전지가 급등이 나온 시절에 그런 식의 수급이 플레이가 되면서 결국은 뭐 주가들이 급등했던 모습이 역시 나왔고 또 급등하다 보니까 숏 커버가 들어왔죠. 숏 때린
뭐 그런 수급들이 다 이제 죽으면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또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2차 전지가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도 뭐 그런 소설 같은 스토리로 또 주가들의 수급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아까 말씀대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외국인 그 지분율이 20%가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 지분이 20%가 넘는 종목들이 많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시가총액 전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1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가 여전히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샘 올트만까지 방한해가지고 로봇 이야기를 꺼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하면서 뭔가 뚝딱뚝딱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뭐 사업 구조가 꾸려지고 인력도 투자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로봇 관련주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태국 소재 로보틱스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VRNJ사와 자동차 제조용 협동 로봇 판매를 위한 MOU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두산 로보틱스가 MOU 체결을 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사 협동 로봇 모델 4종류 300대를 2년간 VRNJ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또 협력을 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남아 관련해서 중국 거점을 이어서 제2생산 거점으로 어떤 신규 공장이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협동 로봇을 적용하자는 니즈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오늘도 역시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뭐 엔터, 조선기자재 이쪽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쪽이죠. 뭐 그래서 이런 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들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더군다나 트럼프의 발언, 그러니까 한국 등에 대한 협력 국가에게 어떤 뭐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이에요. 부담스럽습니다. 밸류에이션이 PBR 4배 이상 부담스럽거든요.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조선업종은 PBR 4배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좋다 이야기가 리포트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1월 글로벌 신조선 발주가 51척이다. 뭐 한 달 좀 봤는데 51척으로 전년 동월 287척 대비 82.2%나 감소했다. 이게 봤습니다. CGT 기준으로서는 전년 동월 대비 73.9% 감소한 146만 CGT를 기록했다 밝혔고요. 선종별로는 벌커가 97.2%, 탱커가 89%, LNG선이 48.8%, 컨테이너선 8.6% 감소했다. 벌커가 97.2%나 감소했죠. LNG선은 발주가 아예 없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는 한국이 CGT 기준, 한국이 마이너스 32.9%, 중국이 92% 마이너스 기록했고요. 일본은 아예 수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글로벌 월별 발주량 추이 오른쪽입니다. 보시면은 YY 증감률이 파란색 실선으로 보이시는데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빠졌죠. CGT 기준으로서는 73.9%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월별 발주량 추이가 마이너스로 급감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 한 달 이걸 가지고 단언을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워낙 주가들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발 호재로 모멘텀으로 주가들이 꽤 올랐던 섹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발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일단은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했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월 23.8%에서 올해 1월 62.1%로 CGT 기준으로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이 조금 주춤한 모양인데요. 한국이 올해 1월 발주된 18,000T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수주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한 달치 수주로 MS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KB증권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뉘앙스의 어떤 리포트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빠졌고요. 특히 HJ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슨 신조선가 추이도 약간 설근설근 빠지다가 약간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만 이 고점을 또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더 빠질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울투자증권에서 지난번에 리포트 제가 설명드렸지만 신조선가 지수가 살짝 빠지는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로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뭐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달러 베이스 환율 베이스로 이게 뭐 1,400
1,350원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그걸로 분석을 하기에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달러 베이스로 신조선가 지수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는 게 맞고요. 이걸 원달러 환율을 원화로 환산해서 뭐 신조선가가 지금 급등했다, 뭐 사상 최고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부메랑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포트를 볼 때 그런 생각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동전의 양면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신조선 발주가 글로벌로 이렇게 너무 발주가 완전히 급감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악재로 좀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시리즈에 양자 내성 암호 기능 탑재 소식이 되면서 일부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아직 안 사봤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용자 데이터를 일단은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PQC가 현존하는 암호화 방식을 양자 컴퓨터가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보안 솔루션인 녹스 매트릭스에 PQEDP를 도입하면서 갤럭시 S25 시리즈를 시작으로 업계 최초로 이렇게 보호라는 데이터 보호를 하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서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양자 내성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밝혀지면서 일부 양자 컴퓨팅 테마가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네이버 AI 서비스 본격화 그리고 카카오 오픈 AI 협업 기대감 속에 AI 관련된 쪽 이야기가 AI 챗봇 관련주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역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역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딥시크가 나오면서 결국은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이게 AI 소프트웨어 쪽에 하드웨어 쪽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의 발전이 좀 더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 의료 AI 그리고 AI 챗봇 뭐 이런 테마 관련된 쪽에 흐름들이 상당히 좋게 최근에 흐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재미는 없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 6시가 벌써 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놀라지만 시간은 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였습니다. 자, 내일도 웃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